아마 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신 부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아직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기술적으로야 뭐 제가 뭐 디테일한 어떤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그 기술적이라든지 어떤 편의성이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민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의 확장성, 그 다음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조금 더 그 제품의 개발에 많은 신경과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더 경제성이라든지 기업의 민첩성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상당히 큰 쉽게 확장이 되어야 되고, 시스템에 어떤 리소스가 부족을 하거나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부분들은 좀 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많은 요소들이 실제 우리가 사용한 만큼 리소스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처음에는 약간 뭐 비용이 약간 많은 부분들에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차이를 잘 못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어떤 비용적인 어떤 경제성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장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단어에 대해서 뭐 애저라고 저희는 읽게 되는데요. 뭐 하늘빛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그 이태리 축구단을 가리켜가지고 아주리 군단이라고 했던 그런 하늘빛, 쪽빛이라고 하게 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바탕이 되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뭐 하이퍼스케일, 그 다음에 기업 수준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의 어떤 조금 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적인 하이퍼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언제라도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쉽게도 그 국내에는 아직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총 19곳의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만 보더라도 중국과 호주, 그 다음에 싱가포르와 홍콩, 그 다음에 일본의 데이터 센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한국 내에 있는 위치한 것보다 조금 시간 더 걸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은 뭐 30에서 40 밀리세컨드의 어떤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규모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미식 축구장 하나의 크기에 그 전보제트기 2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식 축구장 크기가 상당히 작은 건 아니고요. 비행기 2대가 들어갈 정도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축구장 크기가 총 16개가 되는 그 규모의 어떤 건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센터 자체가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실제 각 지역별로 60만 개의 그 서버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만 개 곱하기 19개의 서버를, 19개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어떤 그 서버의 숫자를 의미를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스토리지 공간이라든지 네트워크의 어떤 그 네트워크 백본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기업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기업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이런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만큼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 리소스가 부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로 나가신 데 있어서 어떤 해당 지역의 뭐 데이터 센터의 커버리지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업 환경에 맞게끔 구성이 돼 있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뭐 아주 유명한
일반적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서 이런 매년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어떤 시스템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업체가 리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 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서 서비스 (IS) 분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업용 응용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파스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그 다음에 저장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속도라든지 안정성 측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x86 기반의 서버 가상화 영역, 이 네 가지에 모두 들어와 있는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영역에서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환경들은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조그만 벤처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기업용 수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전부 다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플랫폼 분야까지도 전부 다 실제 우위에 있는 기업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에버 역시도 현재 저희의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를 실제 초기에서부터 같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모든 기능들을 전부 다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의 규모들이 날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분들 요구에 따라서 계속 저희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시작한 게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인프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저희가 이제 가상 서버를 제공할 때는 뭐 시리즈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A 시리즈라고 해가지고선 그 AMD 옵테론 기반의 CPU,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기반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좀 바꿔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서 클라우드의 서버들 자체들이 물론 A 시리즈가 기존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D 시리즈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D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인텔 지온 프로세서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MD 쪽보다 조금 더 빠른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또 좀 더 많은 사이즈의 메모리를 구동할 수 있도록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상 머신 내에서의 어떤 그 저장소 공간들 자체를 하드디스크가 아닌 전부 다 SSD로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D 시리즈라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바로 여러분들 원하신다라면 아니면 뭐 실제 기업 환경에서 필요한다면 이런 D 시리즈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뭐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으로는 고질라라고 불렀던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이런 D 시리즈보다 더 큰 나는 서버가 필요하다, 우리 회사 환경상 좀 더 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은 사용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GTX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본사에서 발표가 됐고요. 이런 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무려 코어 수가 32코어에 그 메모리는 450GB,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6.5TB의 SSD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텔 지온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사실은 도입을 하고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또는 이러한 기반의 ERP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가의,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걸렸지만, 사실 클라우드에서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서 월 기반으로 또 필요하다라면 시간을 더 단축해서 ERP 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보다 더 큰 형태의 그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이제 G 시리즈를 제공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형태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미엄 저장소 옵션으로 해가지고선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시긴 하겠지만, 그 가상 머신당 32TB까지의 어떤 저장소 공간에 대해서 모두 SSD로 사용할 수 있는, 즉 운영 시스템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SSD는 운영 체제와 운영 체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프리미엄 저장소라는 추가적인 어떤 디스크들, 붙여야 되는 여러 많은 디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SSD를 처리함으로써 좀 더 아주 빠른, 그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려 5만 IOPS, 인풋 아웃풋 퍼 세컨드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레이턴시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데이터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라면 이런 식의 어떤 고급의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하이브리드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모든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저희가 월 기반으로 하더라도 가끔은 또는 어떤 시스템은 회사 내부에 있는 서버와 통신이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구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른 클라우드 업체와의 차별화되는 부분들 자체가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다 쓰시더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회사 내부에 있는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것들 또는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다가 이제 회사 내부의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장소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백업의 용도로서 클라우드를 이용하신다든지 또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떤 재난복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회사 내부의 어떤 중요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재난복구 시스템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기타 그 외에도 뭐 인증 시스템,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증 시스템의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네트워킹 옵션, 뭐 가상 네트워크라든지 VPN과 같은 회사 내부와 클라우드 시스템 연동하는 옵션들도 사이트 대 포인트 대 사이트, 사이트 대 사이트 같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치 내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있는 것처럼 또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이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제 뭐 기조 연설을 통해 가지고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 세 가지를 크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후 시간에 있어서도 계속 그 시스템 에버에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계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모델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들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클라우드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어떤 미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모든 시스템을 현재 저희 회사의 자사 클라우드인 애저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쓰고 있는 메일, 기업용 시스템, 외부 서비스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간혹은 좀 제가 마음이 아픈 부분들은 국내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서비스를 자사 클라우드 시스템에 놓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 자체를 저희가 먼저 테스트를 하고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들도 클라우드를 갖다 놓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수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가 고객분들한테 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는 부분들이 초기에 단순하게 내가 월이라든지 사용한 만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게 뭐 과연 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메인터넌스라든지 재난 복구 상황이라든지 그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제 보이지 않는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혼자만 현재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저희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회사들도 현재 저희 파트너십으로서 사용을 하고 같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라클이라든지 세일즈포스 뭐 그런 회사들, 뭐 저희 전통적으로 저희와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어떤 ERP 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경쟁을 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가 아닌 뭐 리눅스라든지 오픈 소스를 기술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저희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사티아 회장이 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서 저희가 그 기술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윈도우라든지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가장 근본적인 서비스가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사실 파트너 입장에서는 어떠한 회사들도 클라우드 기반의 파트너로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는
실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들, 제품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려놓겠다라는 그런 식의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그 시스템 에버와의 저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2년, 뭐 1년 반 정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1년 반 정도부터 이런 그 ERP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포팅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급화된 ERP 시스템이 클라우드 올라감으로써 실제 기업의 ERP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들 좀 더 가속화시키게 되고 그런 ERP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뭐 현재는 지금 새로운 저희가 파트너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선 그 시스템 에버하고는 계속 긴밀하게 새로운 어떤 다음 버전의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계획 중에 있고 그 외에도 긴밀하게 기술 지원이라든지 향후 어떤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시스템 에버랑 같이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계속 시간에 대해서 이제 뭐 시스템 에버 쪽에서 많은 기능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내용들과 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확신을 좀 가지고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